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이 불며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로는 오후가 되면서 비가 그치겠고 경북 남부로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청명한 하늘을 즐기기 좋은 요즘인데요. 오늘은 잠시 비구름이 하늘을 덮겠습니다. 동해안으로 동풍이 불면서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울진과 영덕은 오후가 되면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는 쌀쌀하다를 넘어서 조금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체온 조절을 위한 가벼운 외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오늘 새벽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다시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낮 기온이 다소 올랐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새 노동조합이 준비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가입을 받고 있는 금속노조는 포스코 사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50년 만에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직원들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 선언을 했고 금속노조를 통해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SNS 오픈 채팅방에는 1,400명이 넘었고 노동조합 설립과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노조 설립이 가시화되자 사측이 근무기간 확립 등의 이유로 정당한 노동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 SNS라든지 이런 활동을 자제할 것과 또 근무 중에 근무 기간 확립 이런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인사조치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는데요. 이 자체가 벌써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노동 행위 자체가 정당한 거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는 금속노조는 노조 설립 과정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민주적인 행위라며 포스코 사측이 부당 노동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노동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1대1 면담, 그다음에 또 대항 노조를 만들려는 등 그 부당 노동 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묵과하지 않고 우리는 부당 노동 행위로 고소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노조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조합원 총회와 집행부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에 새 노조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변호사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 새 노조 법률 지원단도 새로 결성돼 노조 설립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처럼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 관련 뉴스도 잇따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조 파괴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협력업체 직원 8,000명의 직접 고용을 약속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벌써 5개월이 지나도록 삼성 측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지난 4월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와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8,000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조 파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 나온 합의서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삼성이 애초 합의를 깨려 한다며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6,200명과 자재실 직원 1,000명은
삼성전자 서비스에 직접 고용하지만 콜센터 직원 1,000명은 따로 만드는 자회사에 채용하겠다고 삼성이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번복했다는 게 반발의 이유입니다. 노조는 콜센터 직원이 기술 상담의 원격 수리까지 핵심 업무를 하는 만큼 직고용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스케줄만 접수해주고 상담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도 충분히 저희가 전달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조원들은 대구에서 집회를 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삼성에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 협력업체 직원은 대구에 200명 등 전국에 1,000명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분명히 대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던 게 직접 고용 통해서 모든 협력체에 대해서 처우나 모든 복지 그 부분을 개선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국민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속이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삼성이 노조 와해 의혹 수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합의를 했다는 소리가 노조와 시민단체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다음 주엔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시 건천읍 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는 어제 농업인회관에서 피해주민 공청회를 열고 각종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반대대책위원장은 송선리 석산개발로 주민들이 교통사고와 분진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가축도 유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도 송선리 석산개발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가축 피해 등은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법적인 문제는 행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농축산식품부가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식물 백신 기업 지원시설 건립 공모 사업에 경상북도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시설은 식물을 이용한 백신 제조와 관련된 벤처기업 지원시설로 3년간 135억 원을 들여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에 건립됩니다. 식물 백신은 기존 백신처럼 바이러스를 배양하지 않아 병원체의 전파 위험이 없고 대량 생산, 질병 확산 조기 대처에 쉽습니다. 경상북도의 신규 국비 사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은 지난 2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 바닥이나 일선 지자체가 고용 인력을 내보내라고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북도의회 첫 도정 질의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국비 신청액을 보면 17년도를 정점으로 내년도는 5조 원대까지 5년 전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신규 국비 사업 신청도 17년 156건에서 내년도에는 112건. 미래 먹을거리 산업의 토대가 될 연구개발 예산 역시 매년 뒷걸음질쳐 4천억 가까이서 내년도에는 1,80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국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은 지난 2년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의 현 상황이 적나라하게 지적됐습니다. 경상북도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자기 반성 없는 TK 패싱론은 정치적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규가 이렇게 반영이 안 돼 있고 예타가 통과 안 되는 데에서는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제가. 경상북도의 부실한 일자리 정책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행안부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 결과 경북은 단 10개 사업, 전체 사업량의 2.7%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북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총 생산의 배가 넘는 4천 명이 넘지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 예산이 바닥나 일선 지자체가 고용 인력을 재계약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행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도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경우에 재계약을 하지 말고 해고를 하라고. 일하는 조직 문화, 소통을 강조하는 이철우 지사가 SNS에 직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새벽과 늦은 밤 게시글을 올려 오히려 워라밸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 지시, 단체 채팅방 금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일당 독점에서 다양한 정치색으로 변화한 11대 경북도 의회의 첫 도정 질문. 질의 내용도 일문일답의 방식도 한층 높아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는 신규 공무원 96명을 선발해 가족, 친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공무원은 행정직이 32명, 시설직 25명, 사회복지직 15명, 방재안전직 5명 등 14개 직렬이며 앞으로 3일 동안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 후 현업에 배치됩니다. 신임 공무원들은 본청 결혼부서와 사업소, 행정 일선인 구청 읍면동 위주로 배치돼 실무를 익히게 됩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 처리할 납세자 보호관이 올해 안에 모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됩니다. 경상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법무 담당관실에 배치했으며 안동, 문경, 포항 등 5개 시군도 이미 배치를 마쳤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 처분 관련 권리보호 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 문화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함께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아너소사이어티 경북 1호가 된 이상준 씨. 6년 뒤에는 아버지도 함께 이 모임 회원이 됐습니다. 청도에서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박희주 씨는 부인과 딸까지 사회복지모금회가 운영하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나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 우리 집사람하고도 건조하고 또 애들도 마찬가지. 도내 1억 원 이상 기부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 1월을 기점으로 9년 만에 90여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주가 17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기존 가입자들이 주변에 권유를 많이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고액뿐 아니라 소액 나눔 운동 동참자도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최근 포항에서 열린 후원자 초청 음악회는 대부분의 좌석이 다 찰 정도였습니다. 포항 지역 후원자는 지난해 다소 주춤했으나 다시 늘어나고 있고 도내 전체 후원자도 올해만 6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한번 후원해 보신 분들께서 만족도가 좀 높으시고 또 주변에 많이 권유를 하시면서 점점 더 후원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10대에 걸쳐 300년간 부를 유지하며 나눔을 실천한 경주 최부자. 그 종소는 조부가 전 재산을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에 기부한 사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강대한 국가도 안 망하는 데가 없고 부자도 3대 이상 간 데가 별로 없다. 그럼 우리가 10대에 가차온 부자를 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개인이 가질 게 아니라 불경기 속에서도 크고 작은 온정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약 30년 동안 미인가 회원권을 발행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런 불법 미인가 골프 회원권이 250억 원어치나 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1987년 개장한 80 컨트리 클럽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재단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경개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장 역할도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임명한 신부 이사가 사실상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80 컨트리 클럽은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특별한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금으로 CF에 이렇게 관청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에만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이런 걸 안 내시는 거죠. 팔 때 양도세도 안 내시고 세금적으로 우대를 보시는 거죠. 우대 회원권으로 팔리는 이 특별한 회원권은 세금 부담이 없어 인기가 좋습니다. 회원권 거래소에서 일반 회원권보다 3,400만 원이 더 비싼 5,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사고 팔기 되게 쉽게 잘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득을 보시는 만큼 그대로 이득 보시는 거 그렇습니다. 워낙 매물이 많이 기해요. 그런 것 같은 경우. 골프장 측은 회원권이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대신 예치금을 받고 증서를 발행한 뒤
이용 권리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투자비 범위 안에서 골프장 회원 숫자는 2,000장을 하든 3,000장을 하든 그거는 골프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는 것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원권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회원권입니다. 80 컨트리 클럽은 허가 완청인 대구시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회원을 더 모집한 것입니다. 이른바 부킹이 어려워지고 회원 숫자가 늘어나 회원권 가치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인가 회원권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취재진은 80 컨트리 클럽 관계자들로부터 미인가 회원권 명의 개서 내역을 구했습니다. 내역을 확인한 결과 미인가 회원권 숫자는 최소 500개를 넘습니다. 우대 회원권으로 팔리는 미인가 회원권은 현 시세 가치로 250억 원이 넘습니다. 미인가 회원권은 1990년에 발행돼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80 컨트리 클럽의 미인가 회원권이 오랜 기간 회원권 거래소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 기관인 대구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저희들도 한번 그거는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일단 우리 자체 고문 변호사 우리 보고도 많이 하고 우리가 문광부하고 일단 물어는 질의를 해보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회원 모집 계획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면 그 법상 인정되는 회원권 아닌 거죠. 기망이나 사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30년 가까이 저질러진 불법 행위를 몰랐다는 대구시 해명도 납득이 잘 가지 않지만 정작 알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청명한 하늘을 즐기기 좋은 요즘인데요. 오늘은 잠시 비구름이 하늘을 덮겠습니다. 동해안으로 동풍이 불면서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울진과 영덕은 오후가 되면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는 쌀쌀하다를 넘어서 조금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체온 조절을 위한 가벼운 외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오늘 새벽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다시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낮 기온이 다소 올랐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